과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후세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사후세계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내과학 연구하고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곽재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 네. 곽재식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대거 잘려가지고 다시는 안 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불러주셨고요. 이거 들으시면 신기할 거야. 이게 재밌어. 이게 신기하 재밌어. 이게 진짜 재밌어. 이거 약간 감동적이야. 이게 재밌어. 쓰러질지도 몰라. 이거. 눈물 글썽거리는 거 나오면 이거 우리 100만 간다. 이거. 네. 눈물 준비해 주세요. 눈물. 아직 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 곽재식 작가님께서는 과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후세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진짜 제가 지난 2주 동안 섭외 이후에 제일 고민했던 주제였어요. 이게. 네네네. 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왜 만들었겠어요? 사실은 그 사후세계가 더 길게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 영혼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승세계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들어 놓는 뭐 이런 걸 했던 거거든요. 문명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런 종족의 어떤 문화에 스며 있는 그런 관념이 저승이라는 생각 아닐까. 교수님께서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교수님의 입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예. 저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랑 과학자의 가치관이 계속 상충을 해서 기독교 입장에서 당연히 천국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세계라는 정의 자체가 죽은 뒤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과학 도메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나타나서 학생이 물어봐요. 뭔가 교수님 사후세계 존재하나요? 그러면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일요일에 가서 왜냐하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다기보다 제가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네네. 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의 저승에 관한 이야기 중에 기록이 되게 좀 앞서가는 편에 속하는 것으로 삼국유사에 실린 선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율이라는 사람이 저승에 갔다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선율이 저승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다라고 돼 있냐면 저승의 사령관 명사가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저승도 뭔가 관공서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들 많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승 사자라는 게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승에 무슨 염라대왕이 재판을 하고 집행을 하는 사람 다 이런 공무원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의 아무 나라나 대보세요. 뭐 생각나는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약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거기서 저승사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저승으로 갑시다 하면 이탈리아 사람도 염라대왕이 뭐 이렇게 이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저승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저승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선율이라는 사람이 저승에 갔다 온 이야기에서 저승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 하드코어입니다. 어디? 이미 무덤 속에 묻혀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무덤 속에서 살려주세요. 3일을 울부짖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목동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살아난 것 같다고 해서 파보라고 해가지고 나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무덤이 굉장히 그 산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약간 좀 대충 묻었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충 묻었으면 사실 공기가 더 없어졌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 이야기 좀 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약간 감동적이야. 약간 눈물 흘리는 연기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100만 간다. 알겠습니다. 예. 이 목동이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 나오는 목동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에 그 목동이었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동영상에서 본 건데요. 보통 이제 지옥을 형상화하면 굉장히 막 불지옥, 막 낯을 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옥을 가는 상상을 좀 해봤는데 잘못을 많이 하셨네요. 그랬는지 하여튼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지 그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다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잘못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의식을 잃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심장이 멈추면 네. 이제 우리 모든 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이제 멈추니까 멈추니까. 다 죽는데 그래도 이제 남아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잠깐 연명을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 그런 경우가 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임사 체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임사 체험한 환자를 만난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환자를 처음 대면했다가 네. 보호자 친구와 나가서 얘기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 돌아왔는데. 환자가 의식이 깨어났는데 그 얘기한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 거기서 이제 임사 체험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그때부터 추적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한 다음에 예. 천장에서 쳐다보는 내 그런 몸을 면들. 보고 있고.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실험을 했는데 저희는 뇌과학을 하니까 뇌 영상을 이제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찍는데 예. 그 사람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안경을 통해서 이제 어떤 스크린을 보여주는데 그 스크린에다가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 봉 같은 걸로 이렇게 등을 긁는 예. 거를 실제로 긁고 등 밑에다가 예. 그 긁을 수 있는 스크린과 동기화 시켜서 아. 자극을 등에다 똑같은 위치에 예,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느꼈는지를 예. 그 피실험자들을 보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 놀랍게도 나의 시각과 나의 촉각이 분리가 되면은 예. 내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는다는 보고를 아주 저명한 저널에 하고 있더라고요. 나 지금 몸이 분리되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분리되면서 동시에 몸이 뜬 뜬다라는 것 같은 느낌을 아. 많이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시각 자극은 저 위에 있으니까 네. 그거를 뭔가 그 인지 부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내 몸이 자꾸 뛰고 있다라는 위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는 경험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영장에 배수구에 끼어가지고 진짜 기억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8살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긴 했고 정말로? 진짜예요. 전 정말로. 약간 최연소 주마등 아닌가? 8살 때? 그리고 의식을 잃고 12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죽기 직전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막 다 기억나고 그런 경험을 저는 했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주마등처럼 지나간다에 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주 긴 기억을 압축해서 예. 파노라마로 보여준다는 딱 게 그 포인트인데 느낌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구조의 이름이 이제 해마라는 구조체가 예. 있는데 그 해마에서 자발적으로 신호가 탁탁 튈 때가 있어요. 오. 근데 그 신호가 저희 신경과학계에서 최근에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 기억을 다시 자동으로 인출시키면서 예전의 기억들을 다시 좀 체계화 시켜주고 오. 우리 지식 체계를 좀 정리해주는 정리해주는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네. 요즘 알려져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신호가 이 정도 길이였으면 네. 죽기 전에 그 신호는 굉장히 압축된 사이즈로 튄다는 거죠. 짧은 신호가 압축돼서 튀는 게 혹시 주마등처럼 훅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그게 상상을 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죽기 직전의 순간에만 꼭 그렇게 신호가 압축돼서 튀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기 전에 뭔가 자는 상태하고도 좀 비슷해지고 할 테니까. 그래, 살아있는 개체가 죽기 전에는 모든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살아나기 다 위한 할 뭔가 텐데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나. 해마가 예. 막 기억을 인출해내고 예.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많이 뭐 혹시라도 쓰여지니까. 생존에 도움이 될까.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우리 시험 같은 거 치다가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이럴 때 잠깐 자면서 꿈속에서 답이 보일까 이거 가능성 있습니까? 이렇게 가능성 있어 돌직구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메모리 인출은 그러니까 기억 인출은 렘 수면이라고 눈 움직이는 눈을 엄청나게 굉장히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그 기억이 인출되거든요. 근데 그때 딱 압축된 기억을 한다. 그래서 이불 같은 거 싸갖고 다녀야 되겠군요. 빠르게 램 수면에 시험장에서 들으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전 잠은 잘 자는 편입니다. 영혼은 과연 존재할까요? 왜 혹시 그런 영화 보셨나요? 21g이라고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죽는 순간 뭐 21g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영혼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뭐 21g이다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뚱뚱한 사람은 영혼도 더 무겁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억 체계에 담겨 있는 우리의 일화 기억들, 인생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신경세포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영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요. 근데 지금 살짝 잘 피해 가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교수님께서는 뇌가 없으면 영혼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가서 뭐 집사님 앞에서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연? 마음적으로 항상 갈등입니다. 제가 두 분은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다 잘리겠지. 그렇지만 이 얘기 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신기할 거야. 조선 전기에 나왔던 고전 소설 중에서 설공찬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설공찬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죽었다가 돌아온 얘기인데 여기서는 영혼만 돌아옵니다. 영혼만. 저승에 가서 사람들이 살 때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되게 고민했던 지점이 있어요. 이 소설 작가가 뭘까요? 답을 주세요. 노비가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하고 양반이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하고 저승에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걸 고민한 거야. 이 사람 한 발짝 더 가서 나가서 생각을 해요. 이승에서 임금님이었던 사람이 저승에서 가면 저승에서도 왕일까? 저승에서 노비하고 저승에서는 노비도 노비고 왕은 왕일까? 아니면 저승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걸까? 이제 답을 좀 주세요. 예. 이 죽음이라는 걸 계기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이나 노비나 평등하다는 생각이 이 사람 도달하게 된 거예요. 저승에 가면 왕이나 노비나 다 똑같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금서가 될 만하네요. 금서된 거예요. 금서. 중종 임금이 금지시켜 버렸어. 예. 이런 게 조선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삶을 돌아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은 평등한데 그 평등함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을 근데 그게 빌드업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죽음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엔트로피가 다시 증가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는 다 엔트로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엔트로피를 꾸준히 낮추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분해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냥 모든 우주계가 엔트로피가 느는 그 방향에 다시 편입해서 그냥 사라지는 더스트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그런 유체 이탈을 하고 뭐 기억을 다시 인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엔트로피가 다시 증가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먼지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우주의 그 엔트로피를 다시 그냥 편입하는 그게 죽음이 아닌가. 죽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세계. 네.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그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인 인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임사체험, 네. 유체 이탈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오.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 뭐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유체 이탈에 뭔가 신경과학적인 기전을 밝히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나도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 혹은 유체 이탈을 해봤다라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